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군사도발은 주로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진행하는 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사실상 잠수함이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개한 산둥함 편대에도 핵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인민의 방군 해군이 창설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잠수함을 주제로 7분 40분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의 완성된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중국의 산둥함을 중심으로 하는 편대는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 편대 등으로 구성된 형태였고, 이번 영상에서 중국은 이례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까지 공개해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곧이어 대만 포위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해 사실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만 역시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독립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양안 관계에 대해 주권 등을 포함한 현상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대만의 주권 주장이 곧 독립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인민의 방군 동부전군은 대만을 둘러싸고 6해, 공, 로켓군 병력이 참가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해군훈련은 여전히 허술함이 존재합니다. 지난 10월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자기가 친 덫에 걸려 침몰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023년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핵잠수함 093417호가 영국이나 미국 잠수함을 잡으려 중국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 침몰하면서 승조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문제의 핵잠수함은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 중국이 미국, 영국 등의 잠수함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사슬과 닷 장애물에 부딪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사고로 중국 잠수함은 망가져 수리가 필요했고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약 6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SNS에서는 잠수함과 관련한 소문이 돌았지만 당시 중국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핵잠수함이 또다시 사고를 치며 대구력을 당했습니다. 6월 18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에 떠오른 사진들이 온라인이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새벽 무렵 대만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대만 어선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뜬금없이 중국 잠수함을 발견한 것인데요. 어부는 즉각 촬영을 했고 어부가 촬영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어부들이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해당 잠수함이 공구사형 진급 핵추진 잠수함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급 핵추진 잠수함은 사거리 7,000km의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미국 대륙까지 사정권해둡니다. 중국 핵추진 잠수함의 최신 버전인 공구사형은 4월 취역했으며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더욱 강력한 JL-3 탄도미사일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에 떠오른 것인데요. 중국 인민의 방군 소속으로 알려진 이 잠수함은 바다 표면에 떠오른 뒤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중국 인민의 방군 소속 군함이 나타나 잠수함을 중국 본토로 호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잉위 린 대만 탐캉대 국제관계 전략연구 교수는 공구사형 핵추진 잠수함은 특수한 임무를 띠기 때문에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그는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는 항해상의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이 대만 해협 근처에서 고장이나 항해 불능 상태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잠수함은 탐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다가 숨겨뒀던 강력한 한 방을 날려 전세와 판도를 바꾸는 무기체계입니다. 즉 적진에서 물에 떠오르는 순간 잠수함의 운명은 다한 것입니다. 더구나 어뢰처럼 함정을 상대로 하는 중소형 무기뿐 아니라 지상에 고가지표적을 노리는 대형 탄도미사일,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SLBM 잠수함이라면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잠수함 전력을 위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잠수함을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둘째, 평소에 잠수함 관련 훈련을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대구력을 당하는 동안 최근 한국은 최초로 잠수함 타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전략적 자산인 해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번함 안무함이 자막 및 타격 훈련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벗어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북방한 개선 이남으로 침투해 해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상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적의 예상 기동 경로에서 경계 작전을 벌이던 안무함은 특정한 수중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파악했습니다.
적 잠수함의 NLL 이남 진입이 확인되자 안무함은 어뢰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음탐관이 발사 버튼을 눌러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어뢰가 발신하는 소나음파가 적함에 맞고 반사돼 돌아올 때 들리는 핑 소리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적함에 명중한 어뢰의 신호가 끊겼다는 의미입니다. 안무함은 전황 평가를 위해 부상하다가 적 수상함이 접근하는 것을 포착하고는 긴급 자망한 뒤 수상함을 재확인하고 어뢰를 발사해 격침하는 상황도 훈련했습니다. 이어 안무함은 적의 육상 핵심 표적 타격 임무에 들어가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 적 전략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내용의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해군은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건 잠수함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대잠전의 승패는 은밀함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음향 스텔스 성능까지 확보한 안무함은 적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안무함은 음향 무반향 코팅제를 입혀 적의 음파 탐지를 회피하고 이중 탄성 마운트라는 완충 장치를 장착해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였습니다. 여기에 SLBM을 탑재한 안무함의 지상 타격 능력은 전략적 비수로 불릴 만큼 은밀하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무함은 6개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SLBM을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SLBM엔 단 한 발로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대형 탄두가 장착돼 있는데요. 적의 공격으로 육상기지나 군 공항이 파괴됐을 때도 물속에서 언제든 강력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건 곧적의 전쟁 기도를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 전략자산이자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전술훈련장과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해 훈련을 해왔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양 전장 환경에서 수중 전략 무기가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잠수함 운용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대형 잠수함을 이용해 전술훈련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육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전술훈련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잠수함 전술훈련장을 순수 우리 기술만으로 구축했고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무함이 보여준 것 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육중한 모습으로 안무함 내에 우뚝 선 6개의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될 SLBM이었습니다. 대부분 주요 군사선진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고 핵탄두 SLBM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핵이 없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실전 운용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얼마 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민감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오커스와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호주와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으로 서로 의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실상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보다 지금은 오커스와 오커스 멤버인 호주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 출범한 공동체입니다. 미국은 그렇게도 반대해오던 핵잠수함 보유를 오커스의 성공을 위해 호주에게만은 허용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반대하는 미국의 무력 시위라도 하듯 한국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 이번함인 안무함의 완벽한 자망 타격 훈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제 서해에서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국도 머지않아 한국의 핵잠수함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